초년생이 만약에 투자금이 5천만 원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가슬러님의 임장 꿀팁 이런 게 있어요? 임장 꿀팁 네. 있죠. 가슬러님이 아까 자산이 한 뭐 13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총 부동산 몇 채를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한 20여 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건물 2개. 아, 건물이 2개예요? 네. 이 건물 말고 또 있는 거예요? 이 건물 말고 이제 최근에 매수한 건물이 있어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단돈 3천만 원으로 매수한 서울에, 진짜요? 네, 3천만 원? 그러니까 약간 특수 물건이긴 한데 토지는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빌라들 있고, 서울에 이제 아파트, 인천에도 아파트가 조금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여 채 정도 있습니다. 20여 채를 관리가 잘 되시나요? 관리가 딱히 뭐 할 거는 별로 없고요. 가끔 뭐 전화 와서 이런 것들이 뭐 고장이 났다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 근처에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 저는 이제 비용만 지불을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임차인 분들이 7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총 건물이 있기 때문에? 네, 건물이 있어서 임차인 분이 네. 70여 명이 넘는데,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전화가 오면 바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임차인 분이 전화를 주신다는 거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서 전화를 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기분이 상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이 전화를 받아버리면 서로 기분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전화를, 저는 웬만하면은 전화를 끊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달라, 지금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임차인 분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거든요. 뭐가 문제고. 좀 더 차분해지니까. 그쵸. 그리고 저도 그 문자를 읽으면서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감정을 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혹시 네. 가슬러님도 투자를 하면서 실패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제주도에 예전에 한 3채를 샀었는데, 그때는 제주도 이제 달리는 말이었고 제주도가 한창 핫할 때가 있었어요. 가격이 막 정말 폭등할 때. 그때는 중국에서 이제 제주도에 얼마를 투자를 하면 뭐 영주권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많은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뭐 사드 배치 관련하면서 중국과 이제 이해관계가 좀 엮였죠.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빠지고 제주도 경기가 침체를 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손해를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때는 뭐 손해를 봤구나, 뭐 아주 막 쓰라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왜냐면 시장 상황이라는 게 항상 내가 예측한 대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손해를 보고 나서는 저는 그 지역을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됐잖아요. 네. 매도를 하고 나서 이게 그 이후에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팔고 난 건 보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현금을 내가 들고 있으면은 올랐을 때 좀 마음이 쓰일 것 같은데, 그걸로 더 좋은 데 투자하기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네. 결국 내가 더 좋은 것에 투자해서 오른 게 크면은 맞아요. 이 올라도 네. 별 신경이 안 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경이 안 쓰이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때도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이거를 처분을 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약간 가슬러님이 보면은 거의 집중 투자가 되어 네, 집중 투자를 많이 했었고 서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많죠.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20대 아니면 네. 10대가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본금이 크지가 그쵸, 않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이 좋다는 거는 모두가 알아요. 근데 지금 서울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정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네.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또 정책을 준비 중인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임대사업자라는 거, 네네네. 그걸 저는 2000 빌라에 투자한 게 임대사업자의 어떤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건데, 네. 이번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빌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서울의 오래된 빌라들 이런 걸 매수를 하시는 거는
어쩌면 가능하겠다. 임대사업자 아직은 검토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빌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빌라를 사서 그걸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몇 천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사서 몇 년간 묵히면, 서울은 이제 다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가로정비구역이나 뭐 여러 가지로 정비구역을 설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는, 지금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제 변신 로봇처럼 딱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사회초년생이 만약에 투자금이 5천만 원,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본인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면은 레버리지를 일단 가장 크게 먼저 일으켜라. 맞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뭐 대기업을 다닌다? 그렇다면 좀 레버리지가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5천만 원을 이제 이자로 납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맥스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만 있다고 봐도 4천만 원인데 1년에 뭐 4%로 은행에서 빌린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한 10억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빌려서 4천만 원을 이자로 내고 난 그 10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억으로 8억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1억으로 생활비를 쓰고 1억으로 차를 사도 그 8억이 몇 년 뒤에 가서 12억이 되고 13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대출에 대한 어떤 DSR이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있잖아요. 내 수입 대비해서 실제로 내가 빌릴 수 있는 금액, 뭐 이런 것들, DTI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실제 나에게 얼마를 빌려주는지. 사회 초년생들도 사실은 종잣돈을 막 다들 모으라고 하는데 아주 큰 돈을 모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모이면 그걸로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한 번쯤 이제 대출을 풀로 일으켜서 뭔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자산가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레버리지를 기본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 대출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그래서 뭘 하겠다고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뭐를 투자하실 거예요? 첫 주택이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 갭 투자로 5천만 원을 들여서 갭 아파트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슬러님은 현재도 지금도 서울에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지금 아주 좋은 시기고요. 아, 지금요? 네, 지금 너무 좋은 시기인 게 뭐냐면은 네. 그 다주택자들이 네. 양도세 한시적 이제 면제를 내년까지 해주잖아요. 내년 6월까지 해주기 때문에 일부 이제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없을 수 있겠지만 올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한시적 면제가 끝나면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오를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이건 제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 한시적 배제가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그 내년에도 또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속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물량이 많이 출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네. 서울에 집값이 너무 길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8년 정도? 8년 정도. 네, 8년 정도. 네. 8, 9년? 네. 그래서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이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길게 그러니까 보면. 길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서울에 진짜 뭐 1억, 2억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막 몇십억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뭐 1, 2억, 2, 3억 빠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강남은 예전에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최소한 1억은 간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예전에 지인들한테는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1억이 그냥 강남 같은 경우는 1억이 당연시 되는 시기가 왔고, 1억이요? 평당 1억. 그러니까 30평 기준으로 뭐 30억, 20평형 기준으로 20억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평당 2억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30평형 기준으로 60억 뭐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서울 늦지 않았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내년 6월까지는 일단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 6월까지 나올 것 같고, 이걸 연장을 해주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거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한번 정책이 나오고 이걸 다시 재연장을 해주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제 생각에는 서울에 물량이 진짜 없잖아요. 네,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물량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다주택자의 물량이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이 세금의 혜택을 많이 줘야지 결국에 나오게 될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연장이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1년 뒤에 한 번 더 방송을 찍어서 그 다음에 네. 과연 재연장을 해줄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네. 다시 한번 만나서 네, 저는 한 달에 한 표고 이제 가스루님은 네. 하지 않는다. 딱밤 한 대씩 맞는 걸로. 딱밤. 딱밤.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내년까지 그 양도세 한시적 면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인해서 물량이 일부는 나올 것이고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다만 다주택자들은 분명히 옥석 가리기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인천에 있는 걸 먼저 매도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과 서울 간의 양극화는 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하는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아마 부활시키기 힘들 거고, 빌라나 이런 형태,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임대사업자들은 조정지역 내에서도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빌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조금씩 불이 붙을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사셨구나. 네. 박슬러님의 임장 꿀팁 이런 게 있어요? 임장 꿀팁 네. 있죠. 저는 임장도 잘 하진 않아요. 잘 하지 않는데, 임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해 알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를 내가 가서 보면 아냐? 몰라요. 내가 이 동네에 산다고 아냐?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온라인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장을 가지기 전에 저는 일단 손품을 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A라는 아파트 인터넷 치면 쭉 나오거든요. 그 아파트를 사람들이 써놓은 후기들을 읽어보세요. 꿀팁이다. 그쵸. 진짜. 사람들이 써놓은 후기, 이미 임장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대해 써놓고 학구는 어떻고 뭐 지역이 어떻고 역세권인지 뭐 수세권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써져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네를 보러 가지 마시고,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왔잖아요. 이제 지하철에서 어느 정도가 있고 다 머릿속에 들어온 걸 내가 확인하러 가는 거. 그 다음에 확인하러, 실제로 그렇구나. 실제로 놀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편하겠네. 집에서도 놀이터가 보이네. 학교가 여기 진짜 붙어 있네. 되게 가깝네. 이런 걸 확인하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부동산과 연락을 해서 집을 실제로 보러 가야죠. 집은 잘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집을 보러 갈 때는 인테리어를 보지 마시고 그 집만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그거는 그 집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그걸 임장을 하는 거지. 막 이제 가서 여기에 학교가 근처에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는 그 전에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다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서는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그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층간 소음이 있는지 이런 건 직접 가서 임차인분한테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단계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짜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손품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역 선정이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공감이 많이 되고, 솔직히 지역이 괜찮으면 맞아요. 아파트가 결국에는 다 키 맞추기로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가슬러님만의 투자 철학 이런 게 있을까요? 저의 투자 철학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자. 소액으로 투자하자. 그리고 소액으로 해야
쫄리지 않고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자. 근데 소액으로 지금 서울은 안 되잖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나 이런 게 빌라는 만약에 그렇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제 채널도 바슬러님처럼 직장인 분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이제 30대 분들이 되게 네. 많이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20, 30대한테 해줄 조언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20, 30대는 사실 크게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충분히. 도전. 물론 이제 1억을 만들었는데 그 1억을 다 날리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이나 어떤 코인이나 이런 건 정말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러면은 없어질 수가 있지만 네. 부동산은 최소한 그 건물이나 땅은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 베팅을 해도 다 잃을 건 없다. 그리고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든지 이게 내가 꾸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때 또 돈이 생깁니다. 네. 어떻게든지 맞춰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죽으란 법은 없거든요. 주변에서 빌리던 아니면은 이 나가시는 분한테 차용증을 써서 언제까지 갚는다고 하던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부하고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드릴게요 하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 심정으로 투자를 하시면 돈을 충분히 버실 수가 있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라. 도전하라. 네. 그리고 생각했으면 내일부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라. 뭐든지.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여기서 다시 네. 한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